명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급사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워낙 수익화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유튜브든 쇼츠든 구매 대행이든 뭐 일반 상품 판매든 정말 많은데, 그런 상품들은 아무래도 노하우가 베이스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만 돈을 벌고 도전했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명품 쪽은 상품만 잘 받아오면 그거 자체가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구찌, 프라다, 버버리 같은 명품 브랜드를 수입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이프리모 인터내셔널 대표 지준우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커머스 하게 된 거는 10년 전쯤이었고요.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렌탈이랑 뭐 마케팅 회사 여러 가지를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거는 진입장벽이 없으면 계속 쌓아나가기 힘들다, 이런 것들 좀 느꼈고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명품이 눈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명품 유통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 명품 판매 유통을 해오고 계신 건가요?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법인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 건 2022년 6월부터 법인 설립해서 유통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이 명품 판매, 명품 유통의 수익이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거래처를 뚫고 거래처 상품을 한국에서 명품 판매하고 나서부터 한 달에 3억 정도 매출을 제가 스스로 냈었고요. 순이익은 2,50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일보다는 훨씬 더 매출도 커졌고, 그에 따른 이익률도 커져서 여러 가지로 많이 늘려나가고 있고, 그 중에 하나 늘려나간 게 지금 저랑 같이 명품 판매하고 싶으신 대표님들을 모아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이라는 부분이 좀 초보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1인 창업 혹은 1인 부업으로서 가능한 사업인지 좀 궁금한데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걸 해보면서 느낀 건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워낙 수익화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블로그든 유튜브든 쇼츠든 구매 대행이든 뭐 일반 상품 판매든 정말 많은데, 그런 상품들은 아무래도 노하우가 베이스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만 돈을 벌고 도전했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명품 쪽은 상품만 잘 받아오면 그거 자체가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보다는 쉽게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오히려 접근하기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5년 동안 이 명품 유통 판매를 하셨다고 하면은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것 같은데, 최근 명품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 건가요? 명품이 유독 오프라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프라인 판매 비율이 88% 정도가 나올 정도로 온라인에서는 거의 안 사고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는데요.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전환기인 것 같아요. 뭐 크림이라든지 머스트잇, 트렌비 이런 명품 플랫폼에서 매출이 계속 나오면서 온라인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떤 시장의 전환기를 겪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음식도 인터넷으로 산다는 게 예전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쿠팡으로 다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품도 원래는 백화점이나 이제 아울렛 이런 데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쉽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돼서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품 유통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명품을 사고 판매를 뭐 직구로 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부업으로 시작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개괄적으로 설명 한번 주실 수 있으실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려면 명품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명품이라고 하면은 뭐 구찌나 프라다, 버버리에서 상품을 100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30%는 우리가 뭐 전부 아는 백화점이나 뭐 정매장, 아울렛 이런 데서 판매가 됩니다. 그럼 70%는 어디로 가냐면 이탈리아 부티크라고 하는, 여기도 공식 라이센스를 가진 일종의 대형 편집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70%가 부티크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도매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부티크를 통해서 상품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티크랑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명품이다 보니까 한 몇천만 원 정도 사줘서는 사실 거래가 좀 일어나지가 않아요. 계약조차가 안 되고요. 최소한 몇억 정도는 사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할인율로 상품을 가져와서 한국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조건이 일반인들 하기는 꽤 까다롭죠. 근데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걸 해왔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들도 저랑 같이 함께 해가지고 소량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매출이 생기고 저희도 바잉 파워가 점점 더 생겼기 때문에 더 좋은 할인율을 받고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부업하시는 분들도 쉽게 명품에 접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접근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렇다면 특정한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는 걸까요? 네, 저희가 명품 창업 사관학교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명품을 사고 판매해서
수익화를 하고 계신 대표님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명품 창업 사관학교 조금 소개를 드리면 프라다나 버버리를 수입해서 판매해봐라라고 했을 때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수입에 관련된 모든 형태를 다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판매하는 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크리미라고 하는 플랫폼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좀 쉽게 판매할 수 있지만 그 밖에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많거든요. 머스트이, 트렌비 이런 데 입점하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입점해서 판매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저희는 교육과정도 좀 만들어놔서 대표님들이 쉽게 명품을 수입하고 판매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업을 하려고 하는 초보자들 중에서는 초기 자본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초기 자본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익률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1억을 투자하면 아까 15% 정도 마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500만 원을 버는 거고 1,000만 원 투자하면 150만 원 버는 건데 이거는 자기 투자하기 나름이니까 한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하셔서 조금씩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느 정도 판매 자신이 생겼을 때 늘려나가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명품 판매가 다른 상품 판매보다 월등하게 좋은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건강기능식품이랑 뭐 렌탈이랑 마케팅에 대한 운영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제가 알려야 되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다 설명을 해야 돼요. 하지만 명품은 셀리는 지갑, 셀리는 가방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판매할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명품 유통 좀 어렵다고 했죠. 공급받기가. 그렇기 때문에 좀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공급만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쉽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파는 물건을 사게 하려면 어떤 마케팅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애초에 잘 팔리는 상품만 가져옵니다.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소싱이라고 해서 저희가 2년 전부터 개발해 놓은 솔루션이 있는데 그 솔루션을 통해서 한국에서 잘 팔리는 거, 그러니까 판매량이 뭐 100 이상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도매가랑 실제 판매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차익이 남는 상품들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 없게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이미 잘 팔리는 상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뭐 힘들이지 않고 쉽게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명품에 대해 자세히 몰라도 이 데이터만으로도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비즈니스라는 말씀이실까요? 저도 한 5년 전부터 했지만서도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저는 좀 자동으로 잘 팔리는 거 위주로 찾아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만 보시면 됩니다. 뭐 자기 눈을 믿고 샀다가는 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반란 사태 같은 것들도 있었고 큰 플랫폼들이 없어지는 것들을 좀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시장에 있는 손꼽는 플랫폼이라는 게 크게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생각만 해도 좀 열이 받긴 한데요. 저도 좀 돈이 많이 묶였었고요. 이제 판매가 되고 정산을 못 받았던 금액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명품이라는 워딩을 사용을 하지만 사실은 브랜드 상품이에요. 근데 브랜드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버버리나 프라다, 구찌 같은 것도 있지만 비싼 브랜드들도 있지만 아미나 외종 키친에 뭐 스톤 아일랜드 이런 우리가 좀 흔히 입는 브랜드들 상품도 많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브랜드라고 보는 거고요. 이 브랜드가 플랫폼이 하나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플랫폼이 잘 팔립니다. 네, 반란이 망하면서 뭐 11번가라든지 트렌비나 머스트잇의 매출이 확 올라갔고요. 전체적인 시장으로 본다면 오히려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품이다 보니까 이제 카피 문제들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서는 괜찮을까요? 그 부티크라고 하는 거 좀 설명을 구조적으로 드렸는데 부티크에도 공식 라이센스를 받고 가져오고 저희는 이 부티크랑만 거래하기 때문에 정품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만약에 가품, 정품을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제3의 기관인 뭐 한국명품감정원이나 뭐 라울스 같은 감정원을 통해서 상품을 보내고 보증서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명창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부업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개인이 해야 될 일은 아이템에 대한 업로드 이 정도일까요? 어떤 구조로 저희가 이제 업무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저희 대표님들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저희 대표님들은 저희 도매가 중에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들 그리고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 몇십만 개의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뽑아놨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것들, 내가 마진 볼 수 있는 것들, 판매량을 자기 기준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구매해서 판매만 하면 되는데 크림 기준으로 저희는 매칭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크림 기준으로 사다가 팔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조금 더 숙련도가 쌓였을 때는 머스트잇, 트렌비 이런 데 입점을 하셔가지고 한 20개, 30개 플랫폼에서 쉽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 회사의 미션은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좀 자동화를 해놓고 대표님들은 판매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자. 이게 저희 미션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표님들은 진짜로 그냥 판매만 하시면 되는 이 정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품에 관해서 이제 재고 관리나 고객 응대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거는 좀 일반 상품이랑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반 상품을 팔았을 때는 저는 한 3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잡아요. 근데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팔았을 때 10,000원 남으면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300개를 팔아야 돼요, 한 달에. 근데 명품은 객단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달에 한 10개, 20개만 팔아도 300만 원 정도가 좀 쉽게 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CS가 일반 상품에 비해서 조금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그런 CS들도 질이 다릅니다. 좀 저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랙 컨슈머들이죠. 흔히 말하는 그런 블랙 컨슈머들이 많이 꼬이는데 명품은 아무래도 객단가도 높고 블랙 컨슈머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도 상품도 좋고 저희가 리얼 패킹 영상이라고 해서 상품을 배송할 때까지 다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다 대응도 가능해서 그런 CS들도 많이 없는 편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오픈하시는 강의에서는 저희가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좀 스터디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제가 좀 이렇게 쉽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좀 디테일들이 많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강의에서 좀 확인하실 수 있게끔 명품 유통 구조라든지 주문 방법, 그리고 공급 경로, 그리고 실제로 명품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법, 그리고 그 입점된 플랫폼에서 판매를 가속화하는 방법, 매출을 많이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담았고요. 그 강의를 통해서 대표님들이 조금 더 빠르게 몇 천만 원 매출부터 억대 매출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럼 초보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명품 판매, 명품 유통에 대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명품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공급사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일단 상품을 가져와야 판매를 해서 마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급사를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잠깐 저희 조금 PR을 하자면 명품 창업 사관학교라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조금 소규모로 명품을 사고 팔 수가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 큰 꿈을 한번 나가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초보자들이 좀 걱정하거나 우려해야 될 부분들은 없을까요? 명품 유통이라고 하는 게 정보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이제 폐쇄적인 정보가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정보를 좀 받으실 텐데 그 정보를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걸러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소규모로 시작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로 시작하실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쭉 수강을 하시면 명품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판매하는 방법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실수 저지르지 않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명품 유통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품 판매를 통해 이제 단순히 이제 부수입을 갖는 것 외에 뭔가 자신의 커리어로 또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수익화 강의가 정말 많습니다. 네, 릴스나 쇼츠, 일반 상품 판매, 구매 대행 이런 거 정말 많은데요. 저희 대표님들 보시면 그런 거 안 해보고 오신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런데 실패했던 이유는 지금 너무나 레드오션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수익을 못 내니까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저희 명품을 통해서 매출을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명품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이제 명품 사업이라고 하는 게 초기 자본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탈리아도 가서 계약을 해야 되고 거래처를 통해서 몇 억치를 사입을 해줘야 되고 또 배송도 굉장히 까다롭죠.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배송 시스템도 갖춰놔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관세나 부가세, 이 강의 내용이 나오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뭐 최소 창업 비용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갔던 일인데 지금 제가 다 이미 시스템을 구축을 해둬서 대표님들은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뭐 한 달에 200~300만 원 정도의 창업 비용으로 명품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지금 명품이라는 블루 오션에 들어오셨으면 합니다.